네, 이동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재밌게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범상치 않은 이 룸메이트들 때문이에요. 한 룸메는 9시 수업이면 알람을 5분 간격으로 맞춰요. 8시, 8시 5분, 8시 10분, 이렇게. 그러면 알람을 맞췄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런데 제가 오후 수업이란 말이죠.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이 알람 소리에 제가 깨요. 그리고 얘를 깨워가지고 수업을 보내. 문제는 한번 잠에서 깨면 더 이상 잠이 오나요? 안 오죠. 이런 룸메이트도 제가 만났고 또 다른 룸메는 제가 없을 때마다 이제 똥 쌀 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막 담배 냄새 엄청 나는 친구도 있었고, 한 룸메는 샤워할 때마다 노래를 막 고성방가하면서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노래라도 잘 부르면 모르는데 음치야.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샤워할 때마다 노래 불러서 시끄러운 친구도 있었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 그 책상이랑 바닥 다 닦아줬던 친구도 있었고, 제가 군대를 다녀와 봤자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후배가 제가 돈이 좀 많은 줄 알고 저도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맨날 어 타다 치킨 같은 거 야식 같은 거 사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더치페이 해야 되는데 이런 룸메이트를 만난 거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나만의 공간에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숙사와 룸메이트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취였습니다, 자취. 첫 번째 자취방을 구할 때 저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는데 이 세상 살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빨리 기숙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문 전봇대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이 주인 직거래 원룸이래.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즉시 입주 가능하대요. 이 정도 돈이라면 내가 자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인 아줌마 만나가지고 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자취하는 공간이니까 그냥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기숙사 탈출해가지고 자취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와, 이 집, 이 방 습기와 곰팡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벽지에 막 곰팡이 막 붙어서 올라오고 잘 때 바닥에 이불 깔아서 자고 나면은 그 이불이 아침에 일어나면 축축해요. 막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다닥다닥다닥 건물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분명 1층인데 반지하 같은 1층이라서 햇빛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안 되고 화장실에서 냄새 올라오고 이랬어요. 제가 여기서 1년을 살았는데 제가 건강해서 다행이지 그때 지금 제가 이 몸으로 그 방에 1년 살았으면은 병원에 외래 진료 다녔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성숙해졌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자취방을 구할 때 어떤 걸 신경 썼냐면, 주인 직거래는 절대 안 된다. 방은 부동산 통해가지고 발품 팔아가지고 여러 방을 봐야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돈도 올렸어.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도 45만 원 해가지고 방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습기와 곰팡이가 치가 떨렸거든.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되는 방을 발품을 막 팔아가지고 봤습니다. 자, 퀴즈인데 제 두 번째 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대 후문 쪽에 이 어린이 대공원역 부근에 이제 방을 구해서 살았는데 여기였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 보이시죠? 여기 5층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3층과 4층은 고시원이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들어오게 되면 첨단 시설로 되어 있죠.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제가 살았었는데 507호에 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햇빛 잘 들어오죠? 환기 잘 되게 보이죠? 와, 햇빛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이라고 하는 식물도 키웠었어요. 그리고 빨래도 해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으면 너무나 잘 말랐어요. 수납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인데 화장실 보여드리면은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아주 깨끗했고 화장실에서 냄새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두 번째 자취방에 또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역 부근 여기 세종대 쪽에 여기가 먹자 골목이라 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성방가. 엄청 시끄러워요. 또 도로변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밤늦게 새벽에도
자동차랑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 또 아까 고시원 반전이 있다고 했죠. 3층과 4층이 고시원인데 물론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고시원에 사시겠지만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3층과 4층 그에서 막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 거예요. 계단에서. 담배 연기는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오죠. 저 5층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 담배 연기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담배도 그때 안 폈었는데. 주인 아줌마한테 말을 해도 이 아줌마가 담배 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또 성숙해졌습니다. 이 세 번째 자취방을 구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 구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많죠. 냄새 안 나야 돼. 담배 냄새도 안 나야 되고 화장실에서 냄새도 안 올라와야 돼.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아야 되죠. 자동차 소리 잘 안 나야 돼. 햇빛 잘 들어와야 되고 환기 잘 돼야 되고 습기 곰팡이 없어야 되고 물도 잘 나와야 되고 보일러도 빵빵해야 되죠. 방도 좀 컸으면 좋겠고 수납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난한 자취생이니까 뭐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이런 원룸 옵션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방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떡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을 구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자취방을 구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웠냐면 1순위는 돈이죠, 돈. 보증금과 월세가 1순위였고 또 동시에 제가 2주일 내로 이제 방을 빼야 되니까 이 입주 일정에 맞춰가지고 방을 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이기 때문에 회사의 거리는 한 10분 이내였어요. 그래야 이제 아침잠을 좀 더 자고 9시 출근하고 뭐 7시, 8시 야근을 하더라도 집이 가까우니까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3순위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담배 냄새 치가 떨렸거든요. 그리고 습하지 않아야 된다. 환기가 잘 돼야 된다. 곰팡이 없어야 됐고 이왕이면 이제 원룸 옵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또 어차피 회사 가면 집에 있을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뭐 햇빛은 잘 안 들어와도 되고 뭐 저 혼자 살 거 방은 작아도 되고 수납장 없어도 돼 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벽지 좀 누르면 어때? 어차피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고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하신 거 있죠? 여기 표시한 곳에서 제가 살았어요. 우선순위에 맞게 방을 구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계약 기간 1년 넘게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름 이제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깨끗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너무 아쉬운 점은 이 집이 제 게 아니라 농협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명의가 제 게 아니라 이제 공동 명의예요. 은행 거 대출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와 저의 공동 명의 채무자는 이동석. 네, 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이유와 중요성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해 조건은 너무나 많았죠. 회사와의 거리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냄새도 안 났으면 좋겠고 환기도 잘 돼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방,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방을 구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돈만 많으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을 구할 것인가에 관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는 거죠. 이것을 셀프 리더십, 이 자기 경영 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대학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해야 돼, 영어도 공부해야 돼, 뭐 여행도 가야 돼. 할 게 너무 많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해야 할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오케이,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 정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직접 지휘한 전쟁 영웅이고 미국의 34번째 대통령으로 재선까지 성공한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했습니다.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도와 긴급도예요. 그런데 이 중요도와 긴급도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중요도와 긴급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중요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이득과 가치가 있느냐.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느냐. 이걸 했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걸로 이제 중요도를 따질 수가 있고 긴급도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정과 납기이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1순위 A순위의 일입니다. 즉시 처리해야 되고 중요도가 높지만 긴급도가 낮은 일은 B순위, 2순위의 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완료일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도는 높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C순위의 일로 3순위의 일입니다. 일을 축소하거나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동석 강사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한 저의 우선순위인데 저의 1순위, A순위의 일은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강사로서 제가 하는 이 업무들, 컨텐츠 개발 같은 강의 컨텐츠 개발, 기획하고 하는 일들 잘 해야 되고 건강해야죠.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1순위의 일이고 2순위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거든요. 박사과정 가는 거.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좋은 환경에 사는 게 2순위의 일이고, 3순위의 일은 뭐 회식이나 결혼식이나 제가 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인간관계를 위한 행사 모임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도가 있죠. 납기가 있는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D, 4순위의 일은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 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행은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긴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생산적인 걱정과 후회하는 것은 저에게 하등 부질없는 일입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과 제가 더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할 영역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A순위, 즉시 처리해야 되는 A순위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B순위, 긴급도는 낮지만 중요한 일,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완료일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1순위, A순위 영역의 일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무조건 주관적이겠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일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의 일이 무엇인지, 또 회사에서, 조직에서 내가 중요하고 긴급한 1순위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성장하고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동석 강사였습니다.